네, 오늘 주제는 참여 동기를 잘 살펴보고 그 안에 금은보화가 숨어 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미팅하겠습니다. 음, 자, 파트너들이 나에게 오게 될 경로죠. 사장님들께서 많은 파트너들이 오길 바라죠. 그죠? 그 파트너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음, 그것은 내가 애터미를 알게 된 그 참여 동기,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 애터미 사업자들이 애터미를 알게 되었던 그런 동기들을 들어보면요. 앞으로 내 파트너가 오게 될 경로가 그러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보화가 그 참여 동기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그렇게 어, 많은 파트너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로를 통해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입을 어떻게? 입을 열어야 어, 그 경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애터미를 알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애터미란 이 정보를 누군가가 줬으니까 알게 되었죠. 그죠? 애터미를 알려준 사람이 없이 애터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이죠. 애터미를 안 알아줬는데 내가 스스로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애터미란 걸 검색하게 되었고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애터미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게 되었고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있다고 해도 0.001%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누군가가 정보를 전달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애터미 정보를 누군가 전달해 줬겠죠. 그분이 현재 여러분들의 스폰서입니까? 스폰서일 수도 있고요. 또 단순한 징검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뭐냐면 비전을 못 본 사람이 어, 애터미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라지고 나를 스폰서에게 연결을 해주는 바람에 본인은 사라지고 나를 남겨놓고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애터미를 알린 사람이 사라진다고 한들 애터미에서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 위에 있는 스폰서가 나를 안내해 줄 거기 때문이에요. 나의 참여 동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와닿거든요.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애터미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강의를 보고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참여 동기라는 것이 내 사업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 동기도 중요합니다. 왜냐? 내 참여 동기는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애터미를 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람들마다 많이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귀 기울여서 듣고 경청하여서 금은보화를 찾아내는 중요한 그런 지식으로서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처음엔 알아보기 싫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반갑게 받아들였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를 비롯해서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반갑게 받아들인 편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마음으로 알아보다가 생각이 바뀌게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알아보기 싫었을 거예요. 처음에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파트너로 만들고 싶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알아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갑게 맞이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반갑지 않아도 들어보고 나면 생각이 바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보기 싫어할까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단언하기 때문이에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라는 사업을 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 반면에 절대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뭐, 나쁘건 안 나쁘건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뭐 당해봤다거나 사기를 당해봤다거나 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당해봤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 이야기를 건너 들어서 그냥 나쁘다는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는 것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조차 거부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대기업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올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또 알아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현재 내가 익숙해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어제도 그래왔고 그저께도 그래왔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패러다임의 전환,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자, 강의나 리크루팅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에게 와닿았을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요.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게 없이 지식이 조금 더 알게 된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를 잘 살펴보면 단순히 지식이 조금 더 생겼을 뿐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지식 하나로 사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트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은 사장님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지식이 조금 더 생겼을 뿐인가 아니면 정말 이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눈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요.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그전과 행동이 별로 바뀐 게 없다. 내 삶에 있어서 크게 바뀐 게 없다. 단지 내가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애터미를 조금 더 알리고 있을 뿐,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과 바뀐 게 없다면 아마 비전을 못 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알아보기 전에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음,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던 그 선입견이 나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손해가 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름이에요. 내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선입견 때문에 안 알아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입견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나도 그랬었, 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삽니다. 지금 세상이 다 흉흉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 또 나한테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권하는데 분명히
나에게서 뭔가 손해를 끼칠 거야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특별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선입견들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 주면서 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상처를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나도 그랬으니까 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손해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래요. 그죠? 그래서 나도 너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애터미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러이러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이러이러한 이 밑줄 친 이 부분 사람들마다 어떤 설명을 하는지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어떤 설명을 하실 건데요? 정말 비전 아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설명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을 꽤나 설득력 있게 신빙성 있게 잘 말합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뀌지 않은 그런 분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딱 만나면 설명할 줄 몰라요. 기가 팍 죽어요. 기가 죽지 않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전을 받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또 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가지고 있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뭐 이제 본부장님이 가셨을 때도 그분이 굉장히 부자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능력 있는 분들을 어,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애터미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비웃고 뭐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고 수시로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나보다 10배 수익이 많은 사람에게도 이 비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분들 또한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도구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 한 달에 1억을 벌든 뭐 2억을 벌든 그 돈을 수많은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벌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는 사람과 설득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은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고 나서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무슨 행동을 취하셨나요? 계속 알아보는 데 집중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라고 업무일지를 써서 내가 돈이 안 되던 시절에 어떻게 일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될지 안 될지 막막해 있지 말고요. 성공을 할 거라고 믿고 성공을 했을 때 지금 나의 업무일지를 보고 아, 내가 저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구나. 저런 생각에 했구나. 저 때는 이런 점으로 힘들었었구나. 저 때 아, 이런 시행착오 겪었구나. 이런 것을 아시라고 업무일지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꼭 누구 스폰서에게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 정말 진심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도구로서 업무일지를 쓰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힘들었던 점들도 쓰시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업무일지예요. 자, 시행착오 다들 있겠죠, 그죠? 자, 알아보고 나서 사람마다 액션이 다릅니다.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효과적인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게 다를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초 상식을 갖춘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효과도 있고요. 그죠? 상식을 모르고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100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물론 알아보는 시간이 걸려요. 서둘러도 보름. 기초교육 과정을 마치는데 보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라도요.
영상도 볼 것도 많고,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회장님의 오늘의 강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빨라도 보름 정도가 걸리는데, 보통 한 달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빨리 누군가를 알려서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을 갖추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그것을 파트너에게 가르치세요. 본인의 시행착오를 체크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큰 자본이다. 뭐 여러 가지 강의들 많은 곳에서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들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이 여기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체크를 안 해요. 시행착오를 체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파트너에게 또 그런 부분을 조기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행착오 있을 때 빨리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반복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복제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초반 사업에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그 점을 극복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사업 초반에 어려웠던 그 부분을 극복 못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시죠?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알죠. 바로 떠올라요. 내가 제일 어려운 부분,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사업을 한다면 정말 보다 많은 운이 필요해요. 그 운이 없다면 성공을 못하는 거고 그 운이 따라준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이 다소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의 자세죠. 사업 초반에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운 부분이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자 이거예요. 부모가 나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 나처럼 해내라고 하는 편이 교육이 잘 될 겁니다. 넌 나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닮아간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자녀도 그 자녀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극복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나처럼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자녀도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자녀에게 나처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모로 닮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나의 파트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을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 그런 자꾸 느끼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극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극복한 사람만이 이 사업은 할만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고로 그런 파트너에게 훌륭한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연금성 소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극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연금성의 기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음. 그래서 오토 판매사까지 되면 사업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런 고난들과 애터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을 다 경험하거든요.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굴러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어,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가짜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굉장히 쉽게 성공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부러워하거나 배합하지 마세요.
곧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운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경험도 없이 훌륭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안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밑에 커진다고요? 저절로 굴러간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음, 정말 훌륭한 파트너가 나와줘야만 굴러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큰 운이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운은 애시당초 바라지도 말자고요. 바라지 않았을 때 그런 파트너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온팽이를 바라고 사업을 하지 말고요. 반팽이, 반팽이, 반팽이 계속 내려가면서 하다 보면 온팽이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온팽이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 중국이나 이런데 아주 마당발이나 큰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해외 라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집중할 때는 온페이를 우리가 찾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좋지만 그 기초적인 것에서 내가 오토 판매사라는 것을 이룬 그런 경험이 충분히 쌓였는지를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 자격 없이 해외 라인에 리더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성과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사장님들은 애터미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하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높게 평가하세요? 저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런 부분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너무나도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좋게 평가하는 게 그다지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고 남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닐까? 왜 그게 궁금하죠? 내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을 찾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에서 교육 태도를 갖추고 잘 듣는다면요. 또 이런 강의를 태도를 갖추고 잘 듣는다면 거기서 애터미의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걸 말하고 싶은 마음에 말을 하고 처음에 서툴지만 계속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말이 늘어요. 그래서 억지로 와닿지도 않은 부분을 막 말하지 마세요.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설득력이 강할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설득이 약하다. 그것은 내가 비전을 잘 못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말을 잘 못해요. 알고 있는 걸 말 잘할 뿐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었고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부분을 잘하게 되어 있지.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말을 거의 못해요. 벙어리에 가까워요. 아실 거예요. 우리 파트너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말 참 못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만 말만 꺼내면 관심사가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만 말을 잘한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모범적인 모습인가? 비정상적인 모습인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보통 성공한 후의 모습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의 삶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중에 그 삶도 멋져야 됩니다.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자의 모습. 성공을 위해서 사업 진행 중에는 어, 비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피폐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만 관심사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좋았던 일들이 여전히 좋으면 곤란해요.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기존에 있던 게 계속 좋을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모임에 다녀서 별로 불필요한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음, 그랬던 것이 계속 좋다면 곤란하겠죠, 그죠? 아직도 드라마를 보고 계신가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비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거를 참아야 되나? 참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안 좋아진 걸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직도 좋다면 비전을 못 본 거랑 다름없어요. 어떻게 연금성 200만 원을 1년 만에 만들 수 있는 일이고 월 1000만 원, 월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연금성 소득이 되고 상속까지 되는 일인데 왜 시스템,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고 계보도를 펼쳐나가는 게 재미가 없냔 말이에요. 어떻게 드라마가 재밌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고 정말 액션을 취해봤던 저로서는 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를 참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안 좋아진 겁니다. 기존에 좋아하던 일들이 싫어지고 애터미를 하는 것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각 시절에 총각 시절과 아이 아빠가 됐을 때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근데 주변에 저는 많이 봐요. 총각 시절이었을 때랑 아이 아빠가 됐을 때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부 사이 갈등이 많고 아이로부터 형편 아빠가 되는지. 제 친구들이 결혼하기 싫고 아이를 가지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아빠가 되거나 결혼하게 됐을 때 기존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미리 결혼이라는 것, 아이를 가지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지고 나서 보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 이 아버지로서의 그런 구성애 같은 것들이 아이를 보면서 생기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또 부성애가 생기고 태어나서 생기고 또 자라면서 생기잖아요. 키우면서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애는 울고 있고 와이프는 힘들고 그런데도 뭐 여전히 술 마시고 노는 게 좋다. 아주 형편없는 남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사업자인지 어,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즐기면서 할 수는 있지만 비전을 본 사람이라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될지는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란 걸 둬야 되잖아요.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아무 직업이 없고 또 아무런 것도 할 게 없는 분들은 애터미 하루에 10시간 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또 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대부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내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부모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요. 이런 역할을 또 일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해결하는 역할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애터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 아내, 남편으로서 역할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나의 그 사업의 모습은 주변인들이 보기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보이므로 동참할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교회 다니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증이 나쁘면 아이고 뭐 삶이
저 모양이면서 지가 저러면은 내가 더 천국 가기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실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도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사업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애터미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다면 당연히 동참할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별로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고 나서 근사한 모습을 바꾸겠다. 이건 틀린 거고요. 사업을 하는 중에도 본보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또 잘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게 언제 말하냐면 성공하고 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애터미에서 성공한다면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의 간절함. 그 꿈이 사랑과 관련된 꿈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이기심에서 나오는 성공은 하다가 때려치우지 뭐. 쉽게 나옵니다. 이런 말이. 쉽게 생각 들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성공을 한다면 까짓 건 뭐 좋은 차 타지 말지 뭐. 이게 어렵나요? 포기하기 굉장히 쉬운 꿈이에요. 70평짜리 살겠다. 그게 사랑과 관련이 없다면 꼭 살아야 되나요? 에이, 뭐, 좁은 데 살아도 뭐, 충분히 포기할 만해요. 사랑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뚜렷한 사람이 열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간절한 만큼 열정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끈기가 있으려면요. 돈을 버는 이유가 사랑과 관련됐을 때 끈기가 있게 되고 그 해냅니다. 사랑하는 만큼 버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티는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버티잖아요. 그죠? 버티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버틴다는 거에 대한 그 오해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버티는 줄 알아요. 시간을 보내면 버티는 건 줄 알아요. 어, 아니라는 거 잘 아시겠죠? 제가 왜 버틸 여기에다가 줄을 꺼놓고 강조를 해놨나요? 버틴다는 것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 그 상사로부터 갈굼을 받고 그리고 하기 힘든 일을 해내고 그것은 하는 일을 하는 와중에 시간을 보냈을 때 버틴다는 거죠. 회사 가가지고 라꾸라꾸 펼쳐놓고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버티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 회사의 주인에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거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버틸 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교육 듣고, 그죠? 그리고 또 소비자 알리고, 또 그 소비자들이 회원가입을 우리가 하고, 회원가입을 또 5개월, 6개월, 3개월 뒤에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거 버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입될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가고 고객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1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 이렇게 50명 이렇게 관리했을 때 달력에 체크를 해놓은 대로 가입할 시점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벌써 이 사람 가입할 때가 되었네? 근데 한 5명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티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시간을 그냥 막연히 기다린 거예요. 많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일을 했을 때 달력이 빨리 다가옵니다. 주제가 참여 동기를 잘 살펴보면 금은 보화가 숨어 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